자, 오늘 진행할 명상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용서하기 힘들었던 기억들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그 기억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고 그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용서 명상,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명상을 준비했습니다. 앉아서 진행하셔도 좋고 누워서 진행하셔도 좋은데요. 명상을 하다가 잠들 것 같은 분들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안하게 몸을 기대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정이 있으신 분들은 양손에 수정을 쥔 채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수정이 없는 분들은 편안하게 손을 내려놔 주시면 됩니다. 우선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 내뱉겠습니다. 숨 들이마실 때 심장 부풀리는 느낌 집중하시고 후 입으로 소리내서 3번 숨 내뱉을게요. 여러분들이 숨 내뱉을 때마다 내 몸의 긴장이 빠져나가는 걸 또 느껴보세요. 천천히 깊게 길게 호흡하겠습니다. 내 얼굴 근육 하나하나에 집중합니다. 내 얼굴 근육에 긴장감이 천천히 풀립니다. 내 뒷목의 근육이 이완됩니다.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어깨 털썩,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빠집니다. 척추만 바르게 세운 채로 우리는 온몸의 힘을 뺄 겁니다. 양팔에 힘이 천천히 빠집니다. 손끝에 저릿저릿하게 에너지, 전기감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에 집중해 보세요. 느릿하게 뛰고 있는 심장을 느껴보면서 천천히 호흡과 함께 내 몸의 긴장감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내 몸통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아주 느릿하게 움직입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잠에 들 것처럼요. 나의 육신은 천천히 깊은 잠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정신은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나의 가슴과 복부, 등의 근육들이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천천히 힘이 빠집니다. 나의 양쪽 허벅지 그리고 무릎, 긴장감이 풀리는 걸 느껴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내 양쪽 종아리 근육들을 느껴봅니다.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힘이 빠지는 게 느껴집니다. 감각이 무뎌집니다. 내 몸이 깊은 잠에 들고 있습니다. 양쪽 발에 저릿저릿한 전기감이 들면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나는 온 피부를 통해 깨끗한 에너지를 들이마시고 호흡을 내뱉으며 온 피부를 통해 탁한 에너지를 뱉어냅니다. 내 몸이 의자 그리고 침대에 천천히 스며드는 것처럼, 녹아내리는 것처럼,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흐물흐물해집니다. 힘이 빠지고 편안해집니다. 부드럽게 호흡합니다. 내 마음에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감당하기 힘들었고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커다란 상처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내 심장에 아주 커다란 상처가 났다는 이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건 어떠한 종류의 통증일 수도 있고 가슴이 아픈 저릿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묵직할 수도 있고 뾰족한 무언가로 찌르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증상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살아가면서 늘상 이렇게 아팠고요. 그 아픈 느낌을 모른 채 살아오다 보니까 무뎌졌을 뿐입니다.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왼손을 여러분들의 심장 위에 얹어주시고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억울했던 느낌은 언제였는지,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묵혀놔서 찾으려면 조금 더 불을 떼워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보겠습니다. 그 느낌에 집중해 주세요. 너무 아파. 너무 억울해. 너무너무 화가 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저 사람은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어쨌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세상은 나한테 이런 상황을 보내준 거지? 왜 아무도 나를 살펴주지 않는 거지? 왜 이렇게 아픈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왜 사과하지 않는 거야? 왜 그렇게 뻔뻔하게 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서운하고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데 아무도 내 감정에 공감해주지 않아.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아팠으면 좋겠어. 그럼 내 마음을 알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아지랑이처럼 옅게 피어오르는 이 원통한 마음, 자, 그 마음을 느껴보세요. 거부감이 들 테지만 그 마음을 환영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감정을 비워줄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의 심장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가장 아픈 상처를 받아들입니다. 나의 가장 억울한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나의 가장 속상한 마음을 끄집어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기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난 나의 오래된 상처를 이제서야 마주합니다. 그것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난 사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살아가는 내내 나를 무겁게 만들고 겁먹게 만들었는지 나는 사실 줄곧 알고 있고 느껴왔습니다. 난 계속해서 억울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으로 충분히 아팠는데 여전히 아파야 한다는 것이에요.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내가 계속해서 소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난 사실 이 상처를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에게 용서 따위를 선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아야만 한다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은 영영 죄인이어야 하니까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그 사람이 잘 살아가는 만큼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만큼 내 기억 속에서의 그 사람은 영원히 죄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아니와 상관없이 나의 자유와 나의 행복과 나의 빛나는 삶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사람과의 기억을 다시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치유와 정화의 과정 끝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서, 저 사람이 어여뻐서, 저 사람이 불쌍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와 약속하겠습니다. 이 용서의 과정에서 나의 아픔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절대로 내 상처가 치유되기 전에 저 사람을 섣불리 용서하려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이 용서의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컴컴한 공간에서 조금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상대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표정도 없는 꽤 멀쩡해 보이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 마음이 추악하다, 나쁘다, 성숙하지 못하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마세요. 그저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느껴보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괴롭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 당장이라도 내가 뭐 때문에 아팠는지 저 사람한테 다 쏟아내고 싶은 마음, 저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고 싶은 마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싶은 마음,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힘들었는지 아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 수많은 마음이 들겠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원망스럽기도 할 겁니다. 밉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할 겁니다. 어쩌면 상대는 여러분들이 애정하는 상대였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기대를 걸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상대에 대한 많은 감정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 감정들은 비워져야 합니다. 그 감정들이 비워지려면 여러분들은 그 감정이 발생한 기억을 방문해서 마주해야 합니다. 자, 상대방하고 내가 갈등을 겪었던 하나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과거의 자신이 되어서 상대 앞에서 그때와 같이 존재하는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나는 그때의 기억 속에 도착했으며 그때의 상대와 마주하고 있다. 여전히 그때의 기억을 리플레이하고 있다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똑같은 행동, 똑같은 표정, 똑같은 말투,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거슬립니다. 또다시 아프거나 화가 나거나 답답하거나 매우 크게 불쾌함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았죠.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시도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속으로 삭히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은 어떻게 되었죠?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내가 지금까지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마음속으로 내뱉을 겁니다. 자, 다른 건 또렷하게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기억 속에 그 사람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말하세요.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아프고 속상했고 화가 났는지.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겁나서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상대가 경청해주지 않아서 못했던 이야기들 하나하나 다 꺼내봅니다. 여러분들의 원활한 감정 분출을 위해서 제가 임의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상대에게 속 이야기를 털어내 보겠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나를 얼마나 불쾌하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당신의 행동이 두고두고 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는 건 알고 있어요? 당신의 그 입이 누군가의 마음에 평생 가는 상처를 남겼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세요? 왜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 배려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멋대로 하세요? 혹시 인생을 혼자 사세요?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사세요? 당신 맘만 다 맞고 남들이 하는 말은 안 들리세요? 무슨 근거로 당신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싫다고 티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잖아요. 내 말이 우스워요? 내가 우스워요? 내가 당신 꼭두각시 같아요? 그래도 당신이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 호의를 그런 식으로 받아쳐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 당신한테?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어요? 당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화풀이 한 거지만 난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됐거든요. 미안하지도 않아요, 나한테? 당신 양심이라는 것도 없어요? 아, 없겠구나. 있으면 이런 짓을 안 했겠지. 내가 처음에는요,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말을 안 하면 모르니까 더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이 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아직도 모르겠다고요? 그래요? 당신이 인정할 때까지 내가 하나하나 얘기할게요. 당신이 얼마나 예의가 없었고 몰상식했고 남들 눈은 신경도 안 쓰고 남들 마음은 신경도 안 쓰고 제멋대로 하는 아나무인인지 내가 한번 읊어줄게요. 당신이 납득할 때까지. 당신이 나한테 한 짓? 당신이 무례했던 것? 당신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지 내가 다 알려줄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자, 여러분들의 울분을 풀어내세요. 눈앞에 있는 상대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아주 치졸하고 유치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했던 것, 화났던 것 하나하나 다 요목조목 상대에게
이야기하세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어렴풋이 깨달을 때까지요. 여러분들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훗날 더 가슴앓이 했었던 것들을 원망해도 좋습니다. 마음껏 원망하세요. 마음껏 화내세요. 마음껏 소리치세요. 지금까지 못했던 것 다. 당신 때문에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지장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쏟아내세요. 분노를 쏟아내세요. 여러분들의 심장에, 왼손에 심장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자신을 다독여 주세요. 나의 원통한 마음을 공감해주고, 내가 어루만져주고, 내가 이해하고 보듬어준다는 마음으로. 눈물이 나온다면, 목이 아프다면 목구멍을 열어 소리를 내고 소리내서 울어도 좋습니다. 눈물을 쏟아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분노가 올라온다며 기억 속의 상대에게 소리치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야기하세요. 충분히 시원해질 때까지 마음껏 쏟아내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아픔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상대는 자신의 잘못도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사과할 준비는 더 안 되어 있으며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기억을 바라볼 엄두가 안 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스스로 보듬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아픔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이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고 화났는지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상처를 방치해왔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내가 나 자신을 안아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들은 과거의 그 기억 속에서 천천히 뒷걸음질 칠 겁니다. 아직도 감정이 쏟아지지만 그 감정에서 멀찍이 떨어져 나와서 제3자의 눈으로 그때 여러분들과 그때 그 사람, 그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처절하게 울고 있고 소리치고 화내고 있는 과거의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상상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과거의 내가 너무 처절해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전히 눈앞에 있는 상대는 이해할 생각을 하지 않고 누구도 여러분들의 발버둥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의 자신에게 천천히 다가가서 우느라 진이 빠진 과거의 여러분들을 포옹해 줄 겁니다. 안아줄 겁니다. 보듬어 줄 겁니다. 그리고 등을 쓸어내려주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일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세상이, 사람들이 얼마나 원통했을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다독여주고 나를 품에 안아주고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과거의 나와 심장과 심장을 맞대고 내 마음을 전하세요. 나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다짐하세요. 여러분들의 진심을 심장을 통해 전하세요. 내가 이 빌어먹을 세상에서 너를 꼭 치유해 볼게. 너를 꼭 치유해주고 너의 가슴 아픈 상처를 낫게 해줄게. 자유롭게 해줄게. 이까지 기억들 훌훌 털고 일어나게 해줄게. 네가 더 이상 이 반복되는 기억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아프지 않게 충분히 너의 감정을 느끼고 토해낼 수 있게 그 빈자리에는 내가 이렇게 연고도 발라줄게. 모든 게 괜찮다고, 내가 널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해줄게. 마음껏 울어도 좋아. 네가 아플만 했는지 화낼만 했는지 그런 걸 따지는 건 무의미해. 누구도 너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밀 수 없어. 여러분들의 심장이 괜찮아질 때까지 왼손으로 나의 심장을 위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려주면서, 목이 메이는 분들은 목구멍을 열어서 소리내서 호흡 뱉겠습니다. 한숨을 쉬듯이 길게. 여러분들은 울음을 참는 게 너무 익숙해서 목이 메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목구멍을 열고 소리내서 아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분들은 눈물이 터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나왔을 때 마음껏 우는 것도 감정을 비우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을 쓸어주며 나의 서럽고 속상한 마음을 공감해주고 어루만져 주세요.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온전한 이해로 보듬어 주세요. 진심으로 널 이해해. 너의 아픔에, 너의 분노에 공감해. 얼마나 억울했니? 얼마나 화가 났니? 여러분들은 너무나 감정적인 과거의 자신을 대신해서 눈앞에 있는 상대에게 조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상대와의 갈등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였을까요? 그때는 이렇게 똑바로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면 여러분들은 요목조목 논리정연하게 여러분들을 변호하면서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의 눈을 보며 품에는 여전히 울고 있는 여러분들을 아는 채로 상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객관적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고 지금 그렇게 뻔뻔하게 있을 게 아니라 당신이 한 짓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맞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진심이었다고 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다고 우기겠지만 그건 당신만의 생각이고
내가 당신에게 충분히 나의 감정에 대한 의사표현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당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건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난 당신에게 매우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당신에게 한 방 먹여주지 못한 게 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금 과거로 돌아간다면 난 당신의 위선 앞에서 헷갈리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에게 똑부러지게 말했을 겁니다. 애초에 당신에게 쓸데없는 기대를 걸거나 순진하게 이용당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신에겐 악의가 없었을 거라면서 스스로의 속상한 마음을 참거나 달래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나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하건대 나는 당신이 함부로 대하고 이용할 만큼 하찮거나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한테 있어서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사람이고요. 당신한테 그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잘난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상식인이라면 말이죠. 이미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난 두 번 다시 당신이 또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내 삶에 이런 종류의 상처를 남기고 침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나는 사랑스러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대변하고 억울하지 않도록 내 의사를 표현하고 무례함으로부터 날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날 지켜낼 겁니다. 여러분들의 다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자리 잡았습니다. 내면의 과거의 여러분들은 한 차례 감정을 피워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성적으로 이때의 기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환경적인 조건입니다. 상대방과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관계를 맺고 만나게 되었나요? 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상대하고 잘 지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환경이 조금 번잡하거나 평온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겪은 갈등과 이 환경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의 응어리나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제3자의 관점에서 내가 완벽한 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타인의 관점에서 상대라는 사람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상대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또는 과거라서 잘 몰랐는데 이 사람 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성향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에 조금 많은 판단을 했을 텐데요. 상대방이 난 괜찮아 라고 하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나 난 내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면 정말로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만, 사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성질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은 되고 싶은 모습을 스스로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 당시 너무 순진해서 그 사람의 말이 정말 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달리 보이네요. 그 사람도 결핍이 많은 평범한 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종류의 욕망과 욕심, 결핍과 자기만의 기대와 컴플렉스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또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을 이용하기도 했고, 여러분들에게 무례를 저지르기도 한 겁니다. 자, 그 사람의 심적인 상태, 그 사람의 환경적인 상태, 그 사람의 성격과 결핍들,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어서 그렇게 대한 게 아니라 원래 모든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아무런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의 다양한 측면들을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뚜렷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에 근거하여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상대가 꽤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이미 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유순하지 못한, 평온하지 못한 상태였고,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운이 나쁘게 지뢰를 밟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된다는 게 좀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건 내려놓고 그 사람의 몸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한번 바라볼게요. 과거의 나를요. 뚜렷하게 보이지 않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표정이 평소에 어떻게 보일까요? 자,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저기 김땡땡, 박땡땡, 이땡땡이란 사람이 이렇게 보이네. 평소에 표정은 항상 이렇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용서하려는 상대의 입장에서 나라고 하겠습니다. 내 입장에서 저 땡땡땡이라는 사람은 좀 요런 타입의 사람이지. 요런 표정을 짓고 말투는 요렇게 하고 날 보는 눈빛은 약간 이런 식이고, 나랑 평소에는 이런 대화를 하고 좀 나랑 대화를 안 할 때는 좀 나한테 티는 안 내는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약간 이게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내 열폭일 수도 있겠지만 난 약간 이렇게 느껴지고 저 사람이 되게 좀 괜찮다가도 언짢게 느껴질 때가 많네. 아니면 항상 언짢아. 되게 별로야. 시비 걸고 싶고 저 재수없는 얼굴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어. 자, 어떤 심리로 여러분들 바라봤는지 느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불쾌하다, 상처받아서 바로 여러분들로 입장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석되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중에는 정말 나쁜 의도가 없었는데 상대의 입장에서 나쁘게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었던 것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상대방이 너무 배배 꼬여가지고 좀 안 좋게 해석한 것도 있고요. 골고루네요. 자, 이제는 여러분도 상대방도 아닌 제3의 입장에서 자, 멀리 떨어져 나와서 한 2-3m 떨어져 나와서 두 사람 사이에서 한번 저 멀리 뒤에서 한번 삼각형의 모양으로 한번 서보겠습니다. 자, 나라는 사람 그리고 상대라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류, 느낌, 감정적인 교류, 서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고 있는지,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배출하고 발산하고 있는지. 자, 이제는 조금 복합적으로 보이네요. 상대방한테 내가 이렇게 미쳐졌고 난 나도 모르게 사실 상대방한테 이런 느낌을 방출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좀 베베 꼬인 것도 있었고, 상황이 좀 요랬던 것도 있었고,
아, 우리 사이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알만하다. 원인이 한두 개가 아니었네. 자, 많이 찾으면 많이 찾을수록 좋습니다. 원인은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대안책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만났어. 다음에 또.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 전에 이런 사람의 트러블이 일어났다. 그럼 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전처럼 더 이상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감정을 호소하거나 자신의 억울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호소하려는 마음은 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털어냈고 일단. 두 번째로 지금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잘 수습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내 서운한 마음을 뭐 어떻게 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사과를 하거나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기대를 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불쾌한 사람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덜 부딪히고 빨리 찢어질 수 있는지 자 요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세요. 일단 상대가 발작하는 포인트가 뭐죠? 그건 알 수 있겠다. 그죠? 모르겠으면 불쾌하더라도 또다시 상대의 마음에 접속을 해서 상대의 몸에 들어가서 상대의 관점에서 날 바라보면 자 어떤 부분이 재수없어 보이고 언짢은지 여러분들 알아챌 수 있습니다. 평소에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인데 그걸 언짢아했을 수도 있어요. 괜히 혼자서 열폭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반대로 요 사람의 결핍을 내가 요렇게 살짝 부드럽게 채워줬다면 인정해줬다면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 베베 꼬인 사람이어서 또 자기 발밑에 둔 사람처럼 막대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법을 연습을 해볼 거예요. 실험을 해보는 거죠. 눈앞에 아바타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어떻게 했을 때 나는 최대한 타격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상대를 덜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당장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최대한 다양한 매뉴얼을 수집할 겁니다. 요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네. 요런 행동보다는 요렇게 행동하는 게 좀 더 나았겠다. 저 사람이 유독 나의 요런 제스처를 재수없어 했었구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는 걸 먼저 표현했다면 좀 달랐지 않았을까? 또는 나도 모르게 했던 하나의 행동이 저 사람이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오해했던 요런 일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아. 앞으로는 오해받지 않게 조금 상대방한테 내 나쁜 뜻이 없는 의견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다. 물론 저 사람이 이상한 거지만 자 이렇게 미연에 방지했는데 상대방과의 트러블이 생겼어. 그럼 난 어떻게 할까? 계속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지키고 나의 의견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그런 무례를 저지르지 않게 브레이크를 걸어야만 해요.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아무 뜻이 없었어. 나쁜 뜻이 없었어. 당신이 피곤한 성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런 행동이 나에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나쁜 뜻이 없다고 했지만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고 난 이게 기분 나쁘게 들린다고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행동은 서로에게 예의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을 좀 교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면 제가 불쾌할 것 같으니 조심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주세요. 당신이 나쁜 뜻이 없었어도 상대가 불쾌해한다면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상대에게 정남이가 떨어져서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고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상대에게 잘 받아들여져서 관계가 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여러분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요 정도의 용기는 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조금 다르게 대해야 하겠지만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요 정도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멀찍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은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마주할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 사람한테 휘둘렸지? 그래, 저 사람이 나빴어. 베베 꼬인 사람이야. 알겠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대체 뭘 내어준 거지? 인정받으려고 했던가? 사랑을 기대했던가? 아니면 예쁨 받고 싶었나? 아니면 내 친절로 돌아오길 바랬던가? 아니면 내가 뭔가 기대했던 게 있었나?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확신을 얻고 싶었나? 위로를 받고 싶었나?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뭔가를 기대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 되게 힘든 시기였거나 아니면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거나 타인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타인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의존을 할수록 여러분들은 타인에게 주도권을 건네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주도권을요. 아마 그 주도권을 많이 내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거나 불쾌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진하게 굴었던 이유는 실제로 물정을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상대에게 많은 걸 내어줬기 때문도 있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진심이라고 나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대가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마음인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내어주지 않았다면 빼앗기지도 않았을 텐데요. 세상은 넓고 이기적이고 베베 꼬인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을 안 만난다면 좋겠지만 아주 안 만나기는 아마도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내가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약점처럼 내비치거나 내 스스로 약점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나 내 삶의 주도권, 이 서로 관계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어주고 있진 않은지, 인정받으려고 하진 않은지, 예쁨 받으려고 하진 않은지, 정서적인 공감이라던가 확신과 지지를 얻으려고 한 건 아닌지, 그런 연약한 마음에서 상대방에게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멋대로 휘두를 수 있는 주도권을 내어준 것이 아닌지, 난 나의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잘 모르겠어서, 너무 세상이 무서워서 어려워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이런 것들은 다 변명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한 변명이요. 이러나 저러나 나라는 사람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게, 휘두를 수 없게, 이용할 수 없게, 내가 늘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남에게 나를 맡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남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거라고 기대해선 안 됐습니다. 남이 나보다 나를 더 배려하고 신경 써줄 거라고 기대해선 안 됐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내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타인은 타인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 나는 내팽개쳐질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부턴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나라는 사람의 보호자 역할을
타인에게 내맡기지 않을 겁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요. 누구도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믿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내 호의에 모든 진심으로 돌려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라는 마음이 들 때 나는 용기 내서 내 호의를 베풀겠지만 상대가 나만큼 돌려주길, 어쩌면 나보다 더 돌려주길 바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는 압니다. 상대의 잘못도 있지만 내 기대가 너무 컸고 내가 너무 순진했던 탓도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기억이 나에게 선물해준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몰랐으며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도 잘 몰랐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난 그저 좋은 마음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좋게 받아들여질 줄 알았습니다. 나의 의미 없는 행동에 누군가 상처를 받거나 불쾌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 의사를 표현하는 더 지혜롭고 현명하고 능숙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많은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하지만 내가 이것들을 하나씩 알아간다면 어쩌면 결과는 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미련을 남겼던 이유는요. 상대방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한 톨 정도는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희망이 나를 계속해서 혼란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어쩌면 내가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지혜로운 대처법을 알았다면 나는 그 한 톨의 희망에 조금 더 그 희망을 키워서 좋은 엔딩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까지 할 의무는 없었지만 말이죠. 그럴지도 모르고 그럴 힘이 나에게 있었다는 걸 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나타난다면 나는 아마 이렇게 대처할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만났던 사람보다는 조금 더 능숙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잘 지낼지도 모르겠네요. 상대방에게도 선한 마음이 있다면,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난 이왕이면 그 마음을 서로에게 오해 없이 키우고 싶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계속해서 기싸움하고 싸우고 서로 탓하면서 화내는 것보다 저는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너무 계산적이지 않으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호의를 주고받는 관계를 맺고 싶거든요. 그런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관계에 나의 진심과 에너지와 기대를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좀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난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더 치유해서 더 좋은 의도를 배출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쩌면 상대 안에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과 공명할지도 모르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좋지 못한 기억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내 심장에 박제해 두었지만 이제 나는 이 사람들을 하나 둘씩 떠나보내 줄 겁니다. 그만큼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테고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열린 마음과 용기로 어쩌면 나는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삶에 좋은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내 삶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지나간 사람을 놓아주지 않아서, 그 빈자리가 나지 않아서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과거의 기억 속에서 이 사람과의 유쾌하지 못했던 기억을, 돛담배를
물에 띄워 보내듯이 떠나보내주렵니다. 내 삶에서 이 사람이 남긴 상처와 흔적들, 내가 모두 치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한층 성숙해지고 강인해졌으니 그거로 충분합니다. 상황이 좋지 못했고 상대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나 역시 성숙지 못했으며 우리 모두가 비극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양심적이지 않았던 면도 있었지만요. 세상이 이렇게 거친 곳이다 보니 이렇게 아파서 모난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이니까요.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깨달았고요. 이 사람을 보내줌으로써 더 좋은 인연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인연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나의 미숙한 점, 나의 실수, 또는 나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됐으니 참 다행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는데 오직 시간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나의 기억을 돌아보고 마주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으니까요. 누구나 나를 상처 입힐 수 있지만 나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더 이상 같은 이유로 상처받지 않도록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를 상처 입힐 수 있지만 결코 누구도 나에게 영원한 상처를 입힐 수는 없을 겁니다.